때문에 하나가 망가졌을 때 제대로 확실하게 빨리 고쳐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여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과 허리죠. 임신했을 때 대부분 허리가 아프잖아요. 뭐 당연히 허리가 아프겠죠. 여기에 그 산달 동안 3, 4kg 아기를 짊어지고 사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제 한국 여성의 55%가 임신 중 요통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요통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한 80%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6% 정도가 못 참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요통과 임신 주기에 따라서 이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변화가 없고요. 심해지는 경우는 한 20%, 30% 정도에서 편해지고 대부분 보시다시피 산후 일주일 내에 유통이 소실이 돼요. 그런데 요통이 지속되는 이 10%에서 20% 이 부분들이 문제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과 자궁이 커지면서 무게의 쏠림이 앞쪽으로 가요. 우리 하이힐 신는 거랑 마찬가지죠. 앞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태아가 커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근이 늘어나요. 우리 배가 펴져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릴렉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물렁물렁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겠고요. 태아가 커지거나 자세 변화에 따라서 신경을 뒤쪽에 있는 이 허리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 신경인데 이쪽에서 무리가 가면서 허리에 신경을 누를 수가 있겠고요. 골반 관절과 인대가 느슨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보시면 임신 중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긴 경우, 그러면 임신 중에 디스크가 생겼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으면 참아봐야죠, 처음에는. 근데 정 못해서 심하게 대소변 장애도 오고 운동신경도 망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다. 그럼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술을 언제 하느냐? 마지막 달째에는 못하죠. third trimester라고 해서 3분기 정에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러면은 애기한테 우리가 방사능이 노출되고 약에 노출되고 이걸 못 견디겠네. 이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그건 또 사실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제 방사능 태아 기관 우리 아기가 몸 안에서 우리 기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를 만드는 기관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임신 2주에서 15주예요. 그 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임신 2주에서 15주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기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 후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그래서 정 힘들면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검사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신 중에 요통은 흔하지만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자세와 보조요법으로 이겨내고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미리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가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10대 척추질환.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척추 측만증. 내 아기가 측만증이라는데 이거 괜찮은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니들이 척추를 알아? 다들 몰라요. 심지어 의사도 척추의 측만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의사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접고론이나 뭐 한의사나 뭐 심지어는 재활학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전부 다 자기 방법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 결론은 뭐냐?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허리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겠죠. 정상적인 척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일자예요. 그럼 척추 측만증은 누가 맞냐? 여자들이 남자보다 5배 정도 맞아요. 근데 남자에서 척추층이 측만됐다. 그러면 첫째 걱정을 해봐야죠. 내 아기가 남자 아기인데 측만증이 있다. 측만증이 있는데 또 곡선이 지금 이쪽으로 틀어졌잖아요. 반대편으로 틀어져 있다. 이거는 꼭 MRI 사진이나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면 뭐 성경으로 치유했다는 것도 있고 자세 척추 교정했다는 데도 있고 발레로 교정했다는 데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된 확립된 게 없어요. 그만큼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 어떠냐? 첫째 수술이 있겠고 두 번째 우리 기관에는 이런 복대 같은 거
기능성 속옷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겠고요. 기관적으로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보면서 얘가 점점 진행되는 안 하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운동, 물리치료, 아까 말했지만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그 신발 우리가 말하는 신발의 그 깔창이라고 그러죠. 깔창 같은 거 신어서 좀 허리가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마사이 워킹이나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이제 뭐 족부 보조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로 맞는 게 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미국에 유명한 척추 측만증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자기 환자 중에 한 명이 언더암 오토시스라고 그래, 언더암 보조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는 보조기가 있어요. 그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이거는 보조기가 문제가 뭐냐면 24시간 하루 종일 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보조기 때문에 얘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딱 자기 진료를 보고 나가는데 봤는데 그 아기가 바로 진료실 나가자마자 보조기를 풀어서 차 트렁크에다 딱 집어넣고 다시 차를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측만증이라는 게 보조기의 효과가 있냐? 자기도 그 다음부터 의문을 묻게 됐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자세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측만증이에요. 굉장히 심하죠. 측만증이. 우리가 보통 측만증 10도 정도의 측만증은 어디 가시면 10도 측만증 있습니다. 그 정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20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얘가 진짜 측만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봐야 되겠구나. 진짜 보조기를 착용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철심이 이렇게 박혀 있죠. 여기가 심장이 여기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큰 부위를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측만증이 또 곡선이 하나만 있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곡선이 또 두 개가 있는 아기가 있어요. 대개 하나 있는 곡선은 크게 문제가 좀 안 돼요. 그렇지만 곡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아기한테 허리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여기도 보다시피 철심이 기찻길도 아니고 우리 몸이 이렇게 철심이 쭉 박혀 있어요. 이제